송진영 의원입니다. 먼저 저는 시장님 고생하셨으니까요. 관계 공무원분들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어떤 분이 답변하실지는 추후에 나와도 되겠습니다. 시장님? 네, 아니요. 시장님 안 하셔도 되고요. 답변하실 분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공사 관련해서 19.8%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계십니다. 공사가 있어야 50.1%를 지분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공사가 반드시 있어야만 50.1% 지분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에 기획예산 대한 담당관님 나오셔야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암뜰 관련이기 때문에 제가 나왔습니다. 네. 사업부서라. 예, 운암뜰뿐만이 아니라 도시공사가 있어야만 우리가 지분을 50.1%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일까요? 예, 그거는 이제 운암뜰 사업 얘기인데요. 네. 현재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그 20%를 못 넣는 이유가 이제 우리 제일 투자자가 현대 민간 참여자고 제2 출자자가 오산시인데, 근데 현대산업개발 쪽에서는 20%를 그 투자하다면 공정거래법상 자회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운영이 못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대 주주가 되면은 그 출자 출연법 적용이 일부 되다 보니까 모든 업무를 시에서 다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뭐 그 시청이죠. 이제 민간 PF 회사가 아니고 이런 구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대 주주인 19.8밖에 못 가는 논리다 보니까 지방공사로 갔을 경우에는 출자, 직접 시행 시공, 기체 상한 모든 게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개발 사업도 하고, 그래서 민간 지분은 49.9%는 옛날부터 협의라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공공 지분에 한해서는 우리가 협의하에 그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근데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예. 저희가 꼭 19.8%가 아니라 50.1%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공사가 꼭 필요한지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공사가 없으면 그럼 50.1%를 가지고 올 수 없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지금은 지방 운암뜰 말고도 다른 그 시행하시는 것들을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글쎄 뭐 지금 같은 우리 구조가 지분이 19.8이 운암뜰에 대해서 이제 PFV 프로젝트 회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출자자끼리 지금 상의를 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금 계속 시장님 뭐 어디 다니면서 말씀하시고 하시는 부분을 들어보면 저희가 50.1%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도시공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맞으시죠? 예, 필요합니다. 도시공사가 없으면 50.1% 가지고 올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현 맞습니까? 지배 구조상 그렇습니다. 예, 현 지배 구조상. 그럼 50.1%를 위해서는 꼭 도시공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 50.1%를 가져오기 위해서 도시공사가 필요 없다라고 하면 도시공사가 없어도 되는 겁니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전에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해놓은 걸로 협약을 했는데 뭐 이제 민서 8기가 이제 그 하면서 시정 철학이 바뀌었어 합니까? 이제 도시공사도 설립해야 되고 눈에 보이는 지금 이제 평택 도시공사나 양쪽에 그 도시공사 두 군데는 출자는 했지만은 실제 공공에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이익을 공사만 되면은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공공이익을 근데 공공이익이 그러니까 지금 50.1%를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국장님. 50.1%를 저 공사가 없이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면 도시공사가 필요 없다라는 말씀인지를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인 오산시에서는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분 이름만 가는 거고요. 그러면 공사가 없어도 50.1%가 가능하다라면 공사를 만들지 않고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논리야 그렇지만 현 초재상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20%를 못 넘어요. 저는 듣기로는 50.1%가 가능하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여쭙는 이제 겁니다. 공개법 적용이 됐을 때고. 잠시만요. 도시계획과 심기택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죠. 심기택 과장님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운암뜰 같은 기본적으로 이제 도시공사의 이제 목적은 그 지금 그 운암뜰만 국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그 저희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 출자출연법을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그 출자출연법상에 보면은 저희가 행정기관이 그 최대 주주가 되다 보면 그 설립한 그 회사의 PF부에 문화들 그 회사의 그 직원들의 그 임명권이나 예산권들을 다 통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통제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그 최대 주주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의 그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려면 왜냐하면 거기 회사가 이제 이사회하고 주주총회를 통해서 운영이 되는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안들이 시의 결정에 따라서 과장님, 반복이 되면 안 되니까. 과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예, 그러면 50.1%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안 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뭐 지금쯤 가능은 합니다. 가능한데 가능은 하죠. 예. 예, 가능은 한데 우리 설문조사에도 보면은요. 우리 그 제가 설문조사 내용 잠깐 말씀드릴게요. 시의 컨트롤 부서가 만약에 있다라면 도시공사 설립과 다른 점이 어떤 것인가가 제가 궁금하고요. 지금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50.1%가 전혀 우리가 가져올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혼자 만약 시가 혼자 만약 50%를 다 이제 최대 주주가 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네. 그 시가 적용을 받는 공사는 지방공개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우리 행정기관 같은 경우는 지방출자출입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 법에 따르면 시가 최대 주주가 되다 보면 그 회사의 그 어떤 그 의사 결정을 전부 침해할 수가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산이나 그 직원 임명권 이런 것들을 다 돈을 빌리려고 하더라도 다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제 이런 그런 의무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게 돼서 시가.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회사가 운영하는 그 구조 자체가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통해서 운영이 돼야 되는 게 상법상 법인의 이제 목적인데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된 내용이 시에 와서 승인 과정에서 다 무산이 되게 되면 회사에 그 존립하는 그게 좀 불안하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대 주주가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이고 우리가 최대 주주가 되는 걸 우리가 고집을 했다면 협약서가 작성이 안 됐겠죠. 이제 그 이미 고려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 주주가 안 되려고 그 회피를 하는 방법을 찾았던 건데 왜 회피 19.8%냐면 일단 최대 주주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최대 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그럼 누군가가 최대 주주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걸 한국농어촌공사가 우리와 똑같은 입장인 거고 그러면 이제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는 데는 그 대표 민간 대표사인 현대엔지니어링밖에 없는데 현대엔지니어링은 왜 그러면 지금 19.9%거든요. 왜 19.9% 해야 되냐면 그 민간기업 같은 경우는 20%가 넘어가면 그 지분회계법상에 그 재무표가 연결이 돼서 만약 이 회사가 조금 문제가 생기면 그 모회사에 그 저기 문제가 돼요. 그래서 걔네들도 이제 19.9% 이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네들은 19.9% 주다 보니 최대 주주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 0.1% 나중에 우리가 19.8%를 지분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좀 있었던 거죠. 이거는 다른 우리 시가 만약에 공사 없이 만약에 타 사업을 유사한 사업들을 하게 된다면 이 지분 구조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항상 19.8% 이상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나머지 전부 타공사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가능은 하지만 그것이 이제 시에서 큰 부담감 때문에 50.1%를 가지고 회사 운영이 잘 안 되죠. 법인 설립된 회사 운영이 잘 안 되겠죠. 그런 것이죠.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 50.1%에 대해서는 좀 굉장한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실 때 항상 50.1%를 말씀하셔서 공사가 없으면 50.1%의 지분 우리가 다 놓치는구나. 19.8% 이내에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19.8% 이상의 구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주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지분 구성을 해야 되는데 다른 주주들이 그걸 동의를 안 하죠. 19.8% 이상을 우리가 다른 주주들이 동의를 안 해서 그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회사 설립이 안 되죠. 회사 설립이 될 수 없다. 회사 설립이 사실적으로 안 되는 거죠. 구조상으로 50.1%는 가지고 올 수 없고 19.8% 이상 가지고 올 수 없다. 공사가 없을 시.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다. 이게 법상으로는 그냥 50.1%가 가능은 하지만 설립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 이해하면 될까요? 현실적으로는 안 되는 걸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예슬 의원님 폭풍 질의 막 다 해주셨는데요. 저 용역 설문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 담당관님.
예. 설문조사 용역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셨죠. 그런데 저는 이 설문지 내용 혹시 보셨을까요? 예, 봤습니다. 예. 아까도 질의했듯이 80%에 가까운 찬성 의견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제가 심히 우려되는 것은 아까는 뭐 객관성과 뭐 일반적으로 뭐 담보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편향적이고 오염된 설문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처음에 그 오산 도시 설문지 제일 뒤에 보면 설문지 나와 있습니다. 공사 용역 보고서 설문지 나와 있습니다.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을 가칭 오산도시공사로 조직 변경함으로써 기존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과 더불어 도시개발 전담기구로서의 역할을 부여하여 오산시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관외 유출을 억제하고 지역에 환원하여 시민의 편익도 복리 증진,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 도시공사가 생김으로 인해서 시가 굉장히 뭐 좋아질 것 같다라는 꿈을 키워주는 설문입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찬성을 유도하는 설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 우려가 이제 일부 그런 말씀을 들어가지고 타 시군의 사례를 좀 살펴봤습니다. 예, 그래서 타 시군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이제 오염이 됐다는 말씀을 네. 주시니까 네. 그럼 우리 것만 잘못됐나? 일단 오염이 됐으면 저희 것만 오염이 됐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같은 곳에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 아닙니다. 설문지가 다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데도 네. 이제 사실 예를 들어서 이런 시장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특정 자치단체를 좀 언급하긴 뭐하지만은 그네들이 유리한 것만 설문지에 포함시켜서 답을 유도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불편한 점도 다 언급을 해서 그거에 대한 답을 좀 구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오염됐다라는 말씀은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봅시다. 우리 106페이지의 설문지를 보면요. 106페이지의 설문조사 한 걸 보면 그 도시공사 방만 우려에 대한 그 도시공사 반대하는 분이 20%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설문이 왜 오염됐다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시민들은 도시공사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 전예슬 의원님 막 설명을 해주셨지만 도시공사가 굉장히 있어서 시에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 이면도 우리는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 이면은 시민들이 전혀 생각을 못하도록 유도하는 설문지이기 때문에 저는 오염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뭐 과장님께서 뭐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단언하시는 건 시민들이 보시기에 저는 그것은 시민들이 지금 봤을 때 이걸 누가 봐도 이거 찬성 안 하면 안 되겠네? 이걸 해야 우리 오산시가 발전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저는 유도한 설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또 거버넌스 말씀하셔서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설문지가 좀 오염된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는 부분, 찬성을 유도하는 설문이 아니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 올리면은 네. 이제 그 설문 종료 후에 이제 그 주민 설명회라든지 아까 이제 시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은 그 이제 각 동에 현장에 가서 시민분들께 정확하게 설명을 올렸고요. 또 그 자리에서도 이제 이런 뭐 방망 경영이나 그 재정의 그 악영향에 대한 말씀을 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그 시민분들께 소명을 해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시장님께서도 이런 간담회나 각종 시민들 만나실 때마다 이런 그 도시공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피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과장님 우리 그 요즘 저희 아파트 보니까 아파트에 도시공사 찬반 이 사인 받던데 그거 혹시 시에서 시행하시는 걸까요? 예. 시에서 그렇습니다. 시행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요 내용도 보면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각종 개발 사업 추진을 통한 수익 창출, 개발 이익의 지역 재투자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 복리 증진, 그리고 도시 관리의 공공성 및 체계성 강화를 통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오산 도시공사를 설립하고자 하오니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이거는 오산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니 서명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있습니다. 예, 이게 오산의 발전이 될지 제가 그 지난번에 토론회 할 때도 양날의 검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정말 시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굉장히 오산의 발전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의 것도 저희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장밋빛만 보고 서명을 해주십시오 하는 것, 시민들을 좀 호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그 시민분들께 서명을 요청 올린 건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KTX, 네, 두 번째가 KTX는 도시공사. 뭐 좀더 오산 시민 전체가 다 뭐 예. 바라는 바이니까요. 그래서 예. 저도 그 서명 운동을 하는 현장에 나가서 직접 시민분들 분위기를 파악했습니다. 그 파악한 결과 이런 분들이 계세요. KTX 좋아 해야지. 그리고 당장 당신께서 서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도시공사 난 이거 반대야 라고 하시면서 그 서명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시민분들의 선택입니다. 하지만은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다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시민분들께서 우려하시는, 또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방만 경영이라든지 뭐 측근 인사 그런 거는 아까 시장님께서 이제 충분히 말씀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내용 봐서 뭐 시민들께 그렇게 하는 것 뭐 시장 과장님 다니시면서 서명하면서 설명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엘리베이터에 붙여 있는데 이제 뭐 이거는 굉장히 장밋빛 미래를 가지고 서명해 주십시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 설명을 하는 거에 대한 의도를 저는 시의 압박용이 아닌가, 시의회의 압박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런 의도는 없으시고. 예. 그럼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하시는 일단 걸까요? 시민분들한테 알리고요. 네. 그다음에 네. KTX와 함께 움직인다라는 그 이제 저희 의도였습니다. 다른 의도는 뭐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질의를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민 참여를 통해서 충분한 검토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설문지의 부분은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시민들의 눈속임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시 하시겠다라는 의혹도 있었으니 이런 부분들 시민들께 충분히 공청회를 통해서 이거의 장단점에 대해서 시민들께 충분히 숙지하신 다음에 이런 부분 다시 진행하시는 부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시기가 안 좋다고 해서 저희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당연히 없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경제 불황인 시기 2024년도에는 더 어렵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시기에 적절성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적자 발생 시 어떤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에서도 좀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말씀되고 있는 부분이 인사 청탁이나 인사 채용 비리에 대한 우려 대책에 대해서 시민들도 지금 설문조사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인사 청탁이나 인사 비리에 대한 대책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아까 뭐 전예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청문회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도시공사가 설립된다라고 한다면 독립경영, 더불어 투명 경영을 에 대한 보완 장치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것들 충분히 검토하셔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시정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